자, 이제 그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MW를 측정하고 MW로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들은 뭐냐면 값이 M 오버 G예요. 근데 차지 스테이트가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의 나오는 픽들을 보고 MW도 구할 수 있고 이 각각의 픽의 차지 스테이트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1차 방정식이에요. 그냥 연소가는 두 개를 하나를 n이라 두고 하나를 n 플러스 1이라 봐요. 그리고 몰레큘러 웨이트는 m이라 보면 이 첫 번째에서 보면 m 오버 g 값이 985예요. 985는 m 오버 g. g는 뭐였어요? 차지 스테이트였죠. 차지 스테이트는 n이었죠? n. 그리고 m 몰레큘러 웨이트는 뭐예요? m에다가 n을 더한 거죠. 왜냐면 n만큼의 h가 붙었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821은 어떻게 될까요? 차지 스테이트가 n 플러스 1이죠. 근데 몰레큘러 웨이트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왜냐면 n 플러스 1개의 h가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들을 푸는 거예요. 얘들을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m은 얼마예요? 984n이죠. 여기서 나온 거 계산해 보면. 그죠? 두 번째는 n 플러스 1은 얼마예요? 821n 플러스 821. 따라서 m은 820n 플러스 8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거는 984n.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 두 개씩은, 그러니까 이 식은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 n을 계산을 하면 n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820 나누기 984 하면 이게 아니구나. 984 빼기 820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말하면 164n에 820이 나와요. 820 나누기 164 하면 n은 5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이거는 차지 스테이트가 5고 6이고 4고 3이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씩 맞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m은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고 5가 될 테니까 985 곱하기 5 빼기 5는 여기서는 4920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한번 볼까요? 6이잖아요. 그죠? 821 곱하기 6 빼기 6 하면 여기도 4920이 나와요. m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4가죠. 4가니까 1, 2, 3, 1 곱하기 4 빼기 4 하면 이것도 4920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몰레큘러 웨이트이 4920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수치가 달라질 거고 이처럼 정확하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점수로. 예를 들면 여기서 계산하면 n이 5가 나오는데 n이 만약에 n이 4.99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n이 5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정수 가까운 것들을 사용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구해보면 이들 지금은 수치가 다 맞게끔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이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참고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픽의 옆픽들은 섞여 있지 않으면 하나의 물질에서 온 거고 차지 스테이트가 하나씩 빠지고 하나씩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냥 차지 스테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계산이에요. 네, 이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ESI에서는 차지 스테이트가 높고 말리는 플러스 1 또는 뭐 많아봐야 3이니까 뭐 그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ESI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차지 스테이트가 높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뭔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계산하기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못하면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계산하기 쉬운 거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시험 문제를 이런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산 한번 알았죠? 몰레큘러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질량 분석기가 이온하는 쪽이 질량 분석기가 이온화 그리고 이온 애널라이저로 매스 애널라이저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우리가 EI부터 시작해서 CI 그리고 여러 개 많지만 그중에서 말디 ESI를 가지고 4개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한 70년이 걸렸고 ESI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말디가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 단백질을 분석할 때는 ESI가 그러니까 ESI가 95%에서 8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EI 같은 경우는 스펙트럴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쉽게 뭐 모르는 물질을 아이디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CI가 개발된 이유는 그 스펙트럴을 비교하거나 할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몰레큘러 웨이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그러니까 이온화된 케미칼을 이용해서 다른 물질들을 이온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뭔가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였고 그러면 이제 이온화된 물질들을 어떻게 분리를 하냐? 어떻게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 인텐시티야 이 디텍터에 뚝뚝뚝 와서 닿는 이온의 세기를 측정하면 되니까 뭐 이건 차지하더라고. 얘들은 그러면 M 오버 G 값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똑같습니다. 엘렉트릭 섹터, 마그네틱 섹터. 그냥 이거는 전기장을 사용하고 자기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섹터 타입의 몰레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전기장,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M 오버 G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들이랑 일치한 애들은 이렇게 디텍트해 갈 거고 얘들보다 좀 차지 스테이트가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작아서 크게 되면 휘는 게 너무 적어서 뭐 빨리 가거나 적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스몰한 놈들은 많이 이겠죠. 그죠? 많이 읽고 B가 놈들은 적게 이겠죠. 이제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전기장 여기서는 전기장 여기서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 전기장 자기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중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디텍터까지 가겠지만 큰 놈들은 안 가고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작은 놈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얘들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주고 하면 이제 몰레큘러 웨이에 따라서 도착하는 놈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들을 바꿔주면서 정확하게 이 위치에 오는 것들을 측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슬리단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기장, 전기장을 높여주게 되면 이제 그 자기장, 전기장에 맞는 놈만 이 디텍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위로 가거나 큰 놈들은 그냥 위로 가가지고 부닥치고 작은 놈들은 딴 데 가가지고 새어 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점차적으로 올려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M 오버 G가 도착하는 놈들의 M 오버 G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절해주면서 이걸 천천히 조절해주고 그 시간에 따라서 디텍션 되는 어떤 M 오버 G 값을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운동 에너지가 어떻고 M 오버 G는 이렇게 됩니다. M 오버 G 같은 경우는 2의 일렉트론 에너지의 V2의 속도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고 똑같이 막을 익색칠 때 물리학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 어떠한 형태로 움직여 가지고 디텍션이 되는지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섹터 타입은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만든 좀 더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그 MOVG 값을 애널라이즈 하는 건 대부분 그거라 그랬죠. 일단 빨리 가니까 작은 놈은 천천히 움직이고 똑같은 자기장 안에서 똑같은 놈은 빨리 움직이고 작은 놈은 빨리 움직이고 큰 놈은 천천히 움직인다. 그걸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야기했고 그거에 따라서 MOVG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르게 약간 휘는 거 그러니까 몰레큘러의 웨이트이 높은 놈은 덜 릴 거고 작은 놈은 많이 윈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약간의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디멘전한 측면의 차이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한 자기장과 전기장에 의해서 MOVG 몰레큘이 큰 놈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덜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고 짧게 움직이는데 큰 놈들은 작은 놈들은 빨리 움직이고 곡선이 크고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 보면 MOVG 값을 쉽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디텍터가 인텐시티를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쿼드로플은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이게 봉이 있고 이 안쪽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X로드에는 이렇게 Y로드는 이렇게 그려주면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네 개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를 앞에서 보면 얘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거기에 맞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휘는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휘는 걸 정확하게 디텍트해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것 또한 얘들의 전기장, 자기장을 바꿔주면서 어떤 놈들이 정확하게 맨 끝에 스테이블하게 나오느냐 안에서 뭐 위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봤을 때 여기까지 오려면 얘들이 걸어준 것들과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측정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전자기학적으로 뭐 어떻게 어떤 모션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우리가 걸어준 전자기를 봤을 때 다음과 같고 그 전자기 안에서 살아남는 놈이 여기 간다. 근데 우리가 이 전자기를 조절해주면 살아남는 놈들의 MOVG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들을 바꿔주면서 결국에 나오는 MOVG가 이렇게 되고 인텐시티는 당연히 여기 있는 디텍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쿼드를 풀이고 쿼드를 풀이 보통 쿼드가 4개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4개의 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의 폴이고 그 4개의 폴에서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그 폴을 지나올 수 있는 정확하게 여기서 걸어준 에너지들과 걸어준 자기장, 전기장들과 정확하게 맞아야만 특정한 MOVG 값이 겉으로 나오게 되고 그걸 측정하는 게 쿼드러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쿼드러플을 3개를 연결하는 걸 QQQ라고 그래요. 트리플 쿼드러플 또는 QQQ라고 그래요. 근데 이 QQQ를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 쿼드러플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그림을 내는데 이렇게 4개가 있고 똑같은 게 여기도 있고 똑같은 게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뭐 할 때 사용을 하냐면 스캔할 때 많이 사용해요. 증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내가 여기서 녹색만 스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녹색만 스캔하고 했는데 이 녹색을 갖다가 여기서 뭐 나이트로젠 가스나 힐륨 가스로 쪼개주게 되면 이게 프래그멘트가 생겨요. 그럼 그 프래그멘트 중에 하나를 디텍션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교수님 그냥 녹색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뭐 그림상으로는 이 3가지밖에 없지만 안에 수없이 많은 믹스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번에 더 쪼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특정한 프래그멘트를 찾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말했던 플로로센스예요. 그죠? 플로로센스.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장의 UV를 쪼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질 외에도 다른 애들이 업소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업저번스는 내가 원하는 물질에 의해서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생긴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근데 얘들이 업소션 했다가 플로로센스를 내게 되면 이 플로로센스는
업소션한 것들과 또 다르게 얘들은 없애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플로레센스는 또 그 안에서 업소션한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소션했던 다른 물질들이 이 플로레센스를 똑같이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셀렉션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내가 녹색을 하고 싶은데 녹색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냥 녹색의 인텐시티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그림상으로는 세 가지지만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뭐 다른 물질들이 포개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녹색은 이만큼인데 뭐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내가 녹색이 원하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프래그멘테이션 하면 여기 나왔던 다른 물질들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들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렇게 생긴다 라고 하면 얘만 측정하면 얘는 순전히 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셀렉션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똑같은 방식이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플로레센스를 이용했던 거랑 이 QQQ를 이용한 정량법이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토프는 아까 설명드렸죠.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죠. 여기서 걸리는 에너지에 따라서 짧은 놈은 빨리 작은 놈은 빨리 가고 느린 놈은 천천히 간다. 그래서 이 그리상에서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그 시간이 m/g 값이랑 m/g가 비례하니까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디텍트해서 인텐시티 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량 분석기의 가장 간단한 아날라이즈예요. 생각해보면 가장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냥 이온화가 된 물질을 이렇게 줄을 딱 세워놓고 전기장 자기장을 끌어주니까 작은 놈은 빨리 가고 큰 놈은 천천히 가니까 여기 어떤 특정한 뭐 1m라고 합시다. 1m에 도달하는 어떤 놈들이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면 얘는 m/g 값과 비례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있는 물질들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정보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보면 이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엘렉트론 에너지 E 그리고 T 제곱 도착한 시간 L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에 따라서 L 정해져 있고 E 정해져 있고 E 정해져 있으니 뭐 날아가는 T에 따라서 m/g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E는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내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컴퓨터에서 오케이 이 전략 분석기 E는 뭐 예를 들면 100kV로 뭐 고정해 주세요. 아니면 좀 더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뭐 세게 한다든지 150kV로 해주세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T 값을 측정하게 되면 얘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시간에 따라 도착하는 디텍트에 도착하는 것들을 가지고 인텐시티를 알려주는 거고 m/g 값은 여기서 계산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자 봅시다. 레졸루션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딱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레졸루션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 이온들도 크기별로 세퍼레이션이 훨씬 더 많이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일 수는 없어요. 너무 높게 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계가 이만큼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그 전자기장을 걸어주면 괜찮은데 이걸 막 저기 한 10배 정도 되면 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전자기장을 걸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플렉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리플렉터는 뭐냐면 만약에 플러스 차지 물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차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다시 반사가 되겠죠. 얘가 만약에 플러스 차지를 띈 물질이라 그러면 이온이라 그러면 반사가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L을 2배를 해주는 거예요. 2배. 그러면 레졸루션이 좋아지게 되겠고 뭐 이 L이 2배 된다고 해서 m/g 값이 시간 똑같이 계산해서 시간에 따라서 m/g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고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레졸루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물질 2개를 오래 달리게 하면 그래도 많이 벌어질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이용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똑같게 전기장을 걸어주기 힘드니 오케이 그럼 리플렉터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똑같은 그림만 똑같은 자기장을 그려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반대편에 왔다가 반사되게 가끔 하기 위해서 만약에 플러스 차지를 띄게 되면 이쪽에다 플러스를 그려주게 되면 갔다가 플러스 리펄전이 나죠.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이 거리를 2배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레졸루션도 좋아지고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FT ICR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첫 번째 배운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질량 분석에 대해서 배웠죠. 질량 분석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온화하는 파트 그리고 매스 애널라이저. 다시 말하면 이온화된 물질들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 분리하는 게 필요한 애널라이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애널라이저의 대표적인 게 가장 쉬운 게 금방 설명드렸던 토프라고 얘기했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날아가는 거리도 알고 끌어준 전기장 자기장도 알고 있으니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m 오버 g 이 물질에 날라온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m 오버 g 값을 알 수 있으니 쉽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 외에도 뭐 섹터 타입이라든지 마그네틱 섹터 뭐 엘렉트릭 섹터를 이야기했는데 얘들은 빨리 전기장 똑같은 전기장을 끌어줬을 때 빨리 날아가느냐 천천히 날아가느냐 무게에 따라 그게 아니라 얘들은 얼마나 휘느냐 많이 휘느냐 적게 휘느냐에 따라서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텍터가 있는데 디텍터는 거의 뭐 전기장치라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기화학이 아니라 전자기학 뭐 이런 거에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이온화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죠. 4가지를 제가 설명했죠. EI, CI, 말디, ESI 4가지 설명했죠. 자, 첫 번째 EI랑 CI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EI는 하이 에너지의 엘렉트론을 떨어뜨려서 몰레큘들을 이온화시키는 거고 근데 그 몰레큘들의 EI의 에너지가 보통 70 엘렉트론 볼트인데 보통 이온화에 필요한 것은 10 엘렉트론 볼트. 그래서 60 엘렉트론 볼트는 뭐 하는데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물질들을 쪼개버리는데 디소시에이션 하는데 사용이 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처음에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디소시에이션 하는 그 프래그멘트가 생긴 그 패턴이 나중에는 스펙트럴 라이브러리가 돼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막 쌓아놓으니까 와 내가 어떤 물질을 분석하게 되면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를 비교해서 이 물질이 예전에 분석된 게 뭐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좋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이 퍼포먼스의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도서관 해가지고 막 수천 장 쌓아놓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비교를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측정한 게 오늘 측정한 AI 스펙트럼이 이렇습니다. 이와 가장 근접한 무슨 물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클릭하면 10초 안에 여러분들 이거 뭐 어디서 뭡니다. 어떤 케미칼입니다. 알려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CSI 사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CSI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두 번째 CI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스펙트럴 라이브러리 비교하게 돼서 어떤 건지를 알면 몰레큘러 웨이트 원래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알 수 있었는데 당시에 EI를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있는 몰레큘러 웨이트는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프로그램 패턴만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꼭 이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70 엘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 엘렉트론
아니라 훨씬 낮은 케미칼들을 이온화해가지고 이온화된 케미칼들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과 부딪혀서 이온화가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 몰레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어떤 것들은 20 일렉트론 볼트, 뭐 10 일렉트론 볼트 되겠죠. 그냥 이온화만 시키고 프래그멘테이션을 최대한 자중을 그냥 못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 왜 필요했냐? 그 당시에는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를 비교할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비교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텍한 NW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데 얘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이온화를 하기 전에 뭐가 됐어야 됐어요? 기체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 기체화를 시키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700달톤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보다 넘어가면 이거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어렵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흘러서 어떻게 기체화를 시키려면 뭐 이온화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이온화를 하려면 기체화를 먼저 시켜야 되고 기체화를 하게 되면 기체화가 되는 게 휘발성이 있는 놈이라 하더라도 700달톤 넘으면 안 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DNA는 뭐 기본적으로 700달톤이 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70년이 흘러서 1990년대 초반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말리, 매트릭스 어시스티드 레이저 디소프션 이오니제이션. 뭐 다 그림을 다시 그리면 내가 원하는 샘플이 있고 여기다가 아주 작은 매트릭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에너지를 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지만 얘들이 이온화가 돼서 매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말리이고요. ESI는 근데 스프레이를 확 해주니까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에너지를 확 끌어줬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3에서 5kV였는데 요새는 뭐 1.1에서 한 2kV로 낮아졌어요. 왜냐면 뭔가 기술이 발달하고 이 캐필러리를 더 좁게 하니까 에너지가 좀 낮아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고 이 안에 어떤 내가 원하는 물질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계속 조금만해져요. 방울방울들이.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전기를 걸어줬으니까 차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스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좀 크게 그리면 단백질에 플러스 차지가 붙는 거예요. 근데 ESI는 원차지가 아니라 차지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붙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걔들이 이제 매스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말디와 ES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하나는 고체에서 기체 플러스 이온화. 두 번째는 ESI는 액체에서 기체 플러스 이온화. 그래서 ESI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니까 기체 이온화로 가는 거니까 AC랑 연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ACMS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장점 중에 똑같이 첫 번째는 말디는 버퍼라든지 다른 물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데 ESI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버퍼의 영향, 다른 물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AC를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지 스테이트는 말디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1이 거의 메이저고 플러스 2 가끔이 생기고 플러스 3 생기고 하지만 ESI는 차지 스테이트가 여러 종류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픽을 보고 차지 스테이트가 여러 개인 픽을 보고 몰레큘러 웨이트를 계산하는 2차 방정식을 수립하고 계산하는 걸 시험 문제에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고 EI, CI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디나 ESI는 단백질이나 뭐 다른 물질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도 단백질 같은 경우는 ESI가 거의 95%, 98% 정도 차지하고 거의 뭐 대사가 ESI가 된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말디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ESI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말디도 사용을 하는 분이 많긴 합니다. 많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단백질 분석할 때는 ESI를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뭐가 있었죠? 매스 애널라이저가 있었죠. 매스 애널라이저 다 하진 않지만 첫 번째 섹터 타입. 섹터 타입은 이런 거였죠.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를 걸어주는데 이 전기장에 맞는 놈은 정확하게 가서 디텍트에 도착하겠지만 큰 놈은 이렇게 갈 거고 작은 놈은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디텍트에 도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들을 바꿔주게 되면 디텍트에 도착하는 놈들의 MO버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이러한 방식으로 했고 뭐 여기다 전기장을 걸어주면 일렉트릭 섹터, 자기장을 걸어주면 마그네틱 섹터, 그리고 뭐 섹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서 레졸루션을 좀 높이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쿼드러플이었죠. 이렇게 4개. 4개 이거는 뭐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쪽에서 보면 뭔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피리오딕하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게 바뀜에 따라서 뭐 어떤 데는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옆으로 갔다가 막 이런 거라서 뭐 어떻게 3차원적으로 보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건데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리긴 힘듭니다. 그래서 얘들이 바꿔주는 그 전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끝에 도달하는 MO버지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인텐시티를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안 드렸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전기장을 바꿔줌으로써 뒤에 끝에 빠져나오는 몰레 MO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QQQ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별 모양의 단백질을 측정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별 모양을 셀렉션한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별 모양의 크기만 셀렉션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 모양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충돌시킨다 그랬죠. N2H2. 그런 다음에 쪼개진 놈들을 스캔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물질을 스캔하게 되면 뭐 이게 만약에 100이고 이게 200이고 30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겹치지 않을 200을 디텍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걸 왜 사용한다 그랬죠?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가장 비슷한 게 플루오레센스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량을 하는 이유가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한두 개 그랬지만 다른 엄청나게 컴플렉스 믹스처가 있게 되면 얘들도 몰레큘러 웨이트이 겹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쪼개고 난 프래그멘트를 디텍션하게 되면 같이 처음에는 몰레큘러 웨이트이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쪼개지고 난 다음에 프래그멘트 패턴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별에 맞는 프래그멘트를 한 번 더 스크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업소션 된 것들을 해서 플루오레센스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방식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였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였죠. 이렇게 뭐 MO버지는 L제곱이랑 뭐 이렇게 뭐 2분의 1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뭔가 있었잖아요. 전기장에 따라서 우리가 MO버지 타임 제곱 T 여기서 여기까지 날라오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MO버지 값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뭐 계산하기는 힘들겠지만 컴퓨터로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어주는 전기장에 따라서 날아가는 속도, 도착하는 거리가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걸 따라서 측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질량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잔머리라고 그러면 좀 개발한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좀 더 레졸루션을 높이려고 그러면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똑같이 전기장을 주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던 놈을 다시 돌아오게끔 이게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가다가 반사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제 그 거리를 2배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레졸루션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질량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수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는 학생은 잠시 남아주시고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